안녕하세요. 6급 공무원 팀장 발사입니다. 오늘은 낯선 곳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시간이 돼서 교육하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강남역에 있는 토요코인 호텔이라는 곳인데 제가 종종 서울 출장이 있거나 할 때 사용하는 곳이고, 싱글룸은 7만원 정도 되고 더블룸은 9만원,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되라서 조금 가성비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조식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오랜만에 켠 김에 공무원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아무래도 이 구독자분들 자체가 거의 남자분들이시고 대부분 이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컨텐츠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무실 얘기를 했을 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고, 제일 잘 나오는 건 아무래도 월급 영상을 올렸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거 여러분도 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켠 김에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장점, 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고용의 안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원하지 않았지만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제 예전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임신과 동시에 이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원치 않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경우도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당시에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마 합격했을 거예요. 똑똑한 친구라서 합격을 했을 건데, 저도 그 얘기를 좀 이렇게 건너서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부도 잘했던 친구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도 갔었던 친구고, 고용동의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임신과 동시에 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먼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 시험을 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그 전공이나 직장 학벌을 살려서 일하는 친구들은 교대에 갔거나 정말 의대에 갔거나 이런 완전 전문 분야로 빠지지 않은 친구들 말고는 대부분 이제 경력을 살려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었던 곳에서 대학 때 이제 제 생각이 했었던 게 내 책상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직 사회는 뭐 보수적이고 이런 문화가,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다녀왔을 때 내 자리, 내 책상이 없어지는 경우는 아예 없다. 내가 원해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은 없다. 이건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랑 어떤 점이 일맥상통할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미지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어디 가서 그래도 직장인이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이나 이런 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공무원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 말씀으로도 이제 공무원이라는 이 딱 신분을 갖게 되자 말자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고 뭐 할 때 대우가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직장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분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래도 대출 받거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신분 보장이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보수가 작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월급이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연봉 협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개인 기업에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약간 좀 상담실 같은 데에 모여가지고 이런 연봉 협상을 하는 시간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의 값어치는 내가 느끼기에는 항상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를 더 연봉 협상을 하고 싶은데 그 고용주가 받아줄지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고민이 되는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와 고용주의 생각과 이래서 적절선에서 얼마를 불러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공무원은 매년 연봉 그러니까 막 임금 상승률이 엄청 1.5% 이렇게 오르니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후 먼 미래에 뭐 30년 근무를 보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알아서 우상향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그냥 제가 느끼는 건지 다른 공직 사이에서도 같은지 모르겠는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야 너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분야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직원한테 얘기를 할 때 뭐 주장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조금 팀원들끼리도, 그다음에 팀장과 팀원 사이에서도, 또 팀장과 과장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공직 사회가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와 존댓말도 쓰고, 그다음에 경무부서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워라밸도 지킬 수는 있다. 근데 경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힘들다고는 많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배치받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육아 시간을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사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단점도 그냥 3가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인 분위기, 조직사회,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어느 정도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아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기획서 보니까 이제 뭐 MZ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최근 입사한 지 5년 되지 않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무의식에는 아직 있다. 하지만 전처럼 대놓고 말하는 건 없어졌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장님이 퇴근 안 하시면 집에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도 있죠. 말씀드리고, 계장님 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갈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장님이 뭐 매일 뭐 11시까지 야근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가급적 계장님이 가시고 나면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번 MG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얘기 들어보면 계장님이 초과 근무하는데 저한테 초과 근무 안 한다고 눈치를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문서가 오죠. 뭐 이런 MG와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 주의 바란다, 당부 드린다, 이런 식으로 문서가 오기 때문에 요즘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일하는데 너가 집에 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대놓고 전에는 너는 계장이 아직 근데 집에 가니? 이렇게 막 눈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화는 거의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꼰대의 마음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 이제 의상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조금 그 라인이 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어서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쇼핑몰 주인장이 입었을 때는 엄청나게 널널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샀다가, 제가 입어보니까 완전 여유 핏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샀잖아요. 어쨌든 반품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사무실 한번 좀 입고 왔다가 혼났었는데, 그때는 아마 좀 그 색깔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좀 붙는 스타일이기도 했지만 색상이 약간 좀 진한 핑크 같은 그런 좀 튀는 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강공소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불려와서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차도 없는데 낑낑 땀 뻘뻘 흘리면서 갈아입고 왔었던 기억이 나는 걸로 봐서 그런 것 같고, 이제 반바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장 가진데도 단지 반바지란 이유로 그 지적받았다고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직원이던 시절이래봤자 작년이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게 심했고, 그리고 뭐 직원을 신규 직원이라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뭐 제 지금 직원인데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공직 사회에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완전 사라지진 않았고 어느 정도는 있지만, 단지 막 대놓고 말은 하는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고 의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완전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특히 하위 직급일수록 보수가 너무 작다. 그거는 저도 뭐 옛날 영상에 제 월급 보니까 좀 짠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기가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뭐 40, 50만 원 정도를 내고 월세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 전에는 월급 자체도 얼마 안 되는데 차값 내야 되죠. 차 할부값이 그때 4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원룸 월세 내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뭐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만 내는 건데도 제가 무슨 뭐 엄청나게 낭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굉장히 월급이 작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8급, 9급 같이 하위직도 호봉 경력 없이 들어오신 그냥 1호봉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작다. 그래서 요즘은 또 굉장히 고물가 시대이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로 재테크로 떼돈을 버신 분들이 코로나 때 또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너무 작은 보수가 어느 정도 단점이 아닐까라고 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무부서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전에 이제 환경부서랑도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보고 있었지만 환경부서 쪽의 민원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쪽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는 이유를,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당연히 자리에 없었는데 원래 대부분 옆자리 전화기만 울리면은 바로바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옆자리 전화나 다른 내가 저쪽 팀원들이 있으면 팀에서 당연히 받고, 내가 옆에 팀인데 저쪽 팀 딱 봤을 때 아무도 없다 이러면 바로바로 전화를 땡기는데, 저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있는 팀이었는데 되게 좀 여러 번 울리는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 2개를 누르면은 행정 전화를 바로 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에 오는 전화를. 그래가지고 땡겼는데 바로 욕부터 시작하는 민원은 저는 좀 쇼킹했었어요. 그게 몇 번 됐었어요. 왜냐면 그쪽 그 부서는 이제 쓰레기 관련해서 생활 민원 처리하는 부서였는데, 제 직원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절로 들을 정도로 굉장히 바로 육두 문자로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숫자 18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쓰레기 치우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가만뒀냐는 등, 뭐 그러니까 다들 우리 집 앞이나 상가 앞이나 나의 그런 삶의 터전에 쓰레기가 있는 걸 모두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화하면 지금 가겠습니다, 1분 안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차곡차곡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는 인력은 그 환경 뭐 감시대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딱 세관 민원 처리반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담당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랑 이렇게 환경과랑 같이 엄청 많은 경우에는 조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랑 이렇게 가서 치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민원인이 전화하신다고 그래서 112처럼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서 예 지금 바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사유지인 경우에는 또 공무원들이 손댈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노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건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중인데도 민원인은 당장 쓰레기가 냄새가 나고 싫으니까 바로바로 전화를 하시는 거죠. 전화를 하시는 거는 저는 뭐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딱 받자마자 제가 이름을 말하는 틈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뭐 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이렇게 말할 틈도 없어요. 여보 하는데 바로 욕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경무 기피 부서들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탈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군도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별로 이런 경무부서에는 나중에 인사고과 받을 때 좀 플러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특별히 관련 있는 부서는 아니었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경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 지켜본 바로는 다 힘들어요. 왜냐면은 건축이나 토목 이쪽 관련해서는 본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달렸으니까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허가 안 되죠? 왜 건축물 허가 안 나죠? 왜 집 못 짓죠? 나도 당연히 집 지으려고 산 땅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희 공무원이 당연히 막 안 돼요, 무조건 안 해드릴 거예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담당 공무원도 분명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당연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이해를 못하시는 입장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또 민원의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내 돈이 얼마가 달려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건축 이런 허가 부서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사회복지 쪽도 힘들어요. 사회복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민원의 최대 일선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 맞춤형 생활복지, 맞춤형 사회복지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니까 마음도 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마음 좋을 공무원들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래서 사회복지도 최일선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건축 토목부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상수도 하수도 이쪽도 민원이 많아요. 어느 하나 쉬운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꿀 빠는 보직이다 이런 뭐 표현이 있는 자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막 무조건 팽팽 노는데 월급이 나오는 건 아니고 다 하나 둘씩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부서나 이런 기획부서는 또 자치과 이런 데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보좌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기도 많고, 예산부서도 예산부서대로 바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환경과 예를 들기는 했지만 거기 분들만 바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디나 모두 경무부서는 있고, 공무원들은 솔직히 가장 민원을 많이 대하는 분들이 8급, 9급 분들이기 때문에 경무부서에 배치되시는 분들 비롯해서 다들 쉽게 먹고 놀지는 않으니까 그 최일선에서 민원을 보는 게 좀 공무원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댓글에 먹고 놀면서 이 정도 받는 것도 감사히 여겨라 막 이런 악플도 달리고, 제가 악플은 거의 바로바로 삭제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대댓글로 막 달리거나 하면 이 스튜디오에 앉아 유튜브 그러면은 미처 삭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우연히 보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 채널을 만든 취지 자체가 요즘 뉴스 아나니라는 그 유튜브 MBC 아나운서들 신입사원분들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MBC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거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하이닉스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행에 미치다라는 데에서 근무하시는 아나운서 분도 계셨고, 고려와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학습지에서 나오셨었던 분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이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또 모 여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나운서 준비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모았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보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로 들어와서 아나운서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요즘도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아나운서로 들어왔는데도 컨텐츠로 PD로 활동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면은 뉴스나 라디오 이런 정도만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실제로 저런 일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주민센터 동사무소 갔으니까 사람 하나도 없고 말이야, 뒤에는 다 앉아서 인터넷 쇼핑하고 놀고, 앞에 되면 등본 떼주고 인감 대주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솔직히 공무원들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저도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야 공무원은 주말에 왜 나가니? 네가 거기 가서 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많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캠페인 이런 데 가거나, 그리고 이제 팀장 이상급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각종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뭐 하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저런 데 가서 저런 일도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런 저의 조그만한 아주 소소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집에서는 카메라를 거의 켜지를 못하는 게 잡음으로 계속 저희 둘째가, 제가 나트랑에 둘째를 놓고 갔다 온 이후 우리 둘째님이 많이 화가 나셨는지 계속 저 와보다 못 가게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계속 울어가지고 출근하는데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서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때 엄마가 한번 집 나가고 나서 너무 안 돌아왔던 슬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저를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에서 아주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면 녹음 소리에 애기가 깨고 또 애기가 그 놀고 있을 때 하면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뭐 해 나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수준의 말을 하진 않지만 엄마 계속 하면서 붙어 있어가지고 집에서는 녹음기를 못 켜고 오늘 서울로 교육을 온 김에 잠깐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